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할 계획이던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라파 공격에 사용될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전력 산업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전선은 부스를 마련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 통신 케이블 솔루션 등의 테마로 구분해 30여 종의 다양한 전략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때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이를 메울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의사 면허 보유자까지 꺼내든 셈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간밤 미국에서는 카시카리 총재 발언 속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받으면서 약보합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전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해운 운임 상승에 해운주도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전력 설비 관련주 상승의 연속성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 시간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 모두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무려 30%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준비하셨다고 하시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저희가 쉬어가면서 이렇게 2주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우리 시장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거든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쉬다가 나왔죠. 그래서 2주 전에 4월 24일 날 우리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난달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명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4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환율이나 유가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반대로 거기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탈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어제 오늘 양일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선물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밀릴 때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리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확전이 크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무슨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 가지고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장이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은 좀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종목군들이 좀 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아니,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대거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선물 매매라는 것은 자금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규모가 좀 적은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 쪽에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코스피와 좀 더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장 마감되고 보니까 코스피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매도였고요. 전반적으로 대형 주단에 많이 들어왔고 특히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종목별 흐름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반도체 쪽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리노공업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고 HPSP 정도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1, 2, 3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반도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점대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선물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부터 10년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 넘어서 1,4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환차익의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슨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환율의 변화는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미국에서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표 발표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만한 극단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5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까지도 우리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은 동의하지만 주식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매도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순히 차트를 분석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이슈를 살펴보시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주시는데요. 전문가님의 이런 해안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 방법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최근에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지난번 방송이 4월 24일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5월 1일이라서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에 소개를 드린 기업인데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4종목을 소개를 드렸거든요. 한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13%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오늘은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니터랩은 4종목 중에서는 가장 못 움직였는데 밑에 보시면 한싹이라는 기업이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한싹 같은 경우는 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좀 다른데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약 48%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간의 기간 동안 48%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엮이면서 30% 가까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금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미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고수라인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투자자는 수익이 나고요. 어떤 투자자는 손실이 나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같은 종목을 매매했을 때 남들보다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 타점을 잡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도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주 전에 소개드렸던 종목이에요. 2주 전에 소개드렸던 4종목 중에서 3종목이 10% 이상 올라왔고요. 한 종목은 27%, 한 종목은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내가 매매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나만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설정해 드릴 수 있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 이 빨간색 라인을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하신다면 HTS든 MTS든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4월 달에는 방송을 3번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중간에 휴장이 많아가지고 제가 3번밖에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한번 방송할 때 4종목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4월 3일에는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DIC라는 기업이 10% 넘게 올라왔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2%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월 17일 같은 경우는 동성화이텍이라는 기업과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이 7%, 8% 정도가 올라왔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닙니다. 한번 준비를 해서 4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수의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빨간 선입니다.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제가 계속해서 빨간색 선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HTS와 MTS의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신다면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 빨간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 선과 검정 선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은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선을 좀 지어놓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파란 선까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죠. 이 파란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선 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매수를 했다가 요 파란 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매매를 잘 하시고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년 동안 매매를 해왔는데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수식자 관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법 아닌 기법이니까 요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도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죠. 한화 엔진이라는 기업이 40% 가까이 올라왔고요. 제이오라는 기업이 14%, 10% 정도 올라왔고 TMC라는 기업과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 역시도 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로 크게 잡히는 종목들은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종목을 공략해 본다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빨간 선 위에 올라온 이후에 파란 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파란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의 눌림이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는 기업들, 추세가 좀 강하게 돌아서는 기업들 포착해내는 좋은 툴이다. 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3월달 초까지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 봤는데 3월 초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선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OLED 관련주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익시스템은 작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3월 달에도 한번 포착이 됐죠. 어디서 포착이 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서 최대 상승률이 2달 만에 134%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잘 갈까라고 고민이 되더라도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보시면 주가가 더 갈 수 있겠구나. 고수라인 빨간 선 위에 있구나 없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매매를 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 본다면 충분히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리뷰는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좀 더 진행해 볼 테니까 일단 앵커님 안내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기분 좋은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선익시스템, 지난달 중국 BOE 증착 장비 입찰에서 최종 낙찰됐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어서 먼저 공략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략하신 결과 무려 10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 이용하셔서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들은 또 얼마나 상승을 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넘겨보죠. 이제 2월 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방송을 3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 그리고 지나서 이제 2월 달인데 2월 달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26%가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32%, 펜트론 같은 경우는 31%가 올라왔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빼고는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작년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왜 2월 말일에도 포착이 된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락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는데
하락 추세일 때는 내가 아무리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점 자체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한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들어온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에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펜트론 같은 경우, 뭐 파이오링크, 에코앤드림,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 뭐 선익시스템, 우신시스템, 메가스터디교육 전부 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기업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분석을 아무리 잘해놨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타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신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수라인 반드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은 상승 추세에 접어들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함으로써 강한 수익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분 좋은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종목들 리뷰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YC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C랩이라는 기업도 있고 코리아 FT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잘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24일 날 YC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1월 24일 날 YC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YC캠이 고수라인 상단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란 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 YC캠이라는 기업이 유리기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조차도 많이 붙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수라인 상단에서는 YC캠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비만 치료제 쪽과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월 18일 날에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2월 27일 날 여기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드린 기업인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죠. 캠트로닉스가 12월 27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리기판과 엮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는 미리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송에 12월 20일 같은 경우는 3종목, 그 다음 날에는 4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뭐죠? 바로 필옵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쪽에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2월 20일 날 시장에서 아무도 필옵틱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 기업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24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
유리기판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유리기판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긴 해요. 근데 시장에서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진 않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고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긴 했지만 유리기판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현재 유리기판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YC캠과 필옵틱스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붙고 있는 게 캠트로닉스인데 지금 굉장히 재밌게도 제가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에서는 세 종목 모두가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조금 있더라도 변동성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ST라는 기업이 있죠. 이 GST라는 기업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반도체 장비 주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12월 13일 날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소개드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난 후에 어떤 것이 엮였냐면 이건 뉴프렉스고요. 어떤 것이 엮였냐면 액침 냉각과 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YC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전부 다 잡혔습니다. 지금 GST 같은 경우도 당시에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을 때에는 액침 냉각이란 단어를 전문가도 몰랐던 상황이에요. 근데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가 보면 여기에도 캠트로닉스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도 캠트로닉스가 있고 여기도 한 종목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한글과 컴퓨터죠. 이 한글과 컴퓨터는 여러분 AI 쪽과 엮여서 최근에 변동성이 좋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도 좋았고 올해 연초에도 좋았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 고수라인에선 작년 말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AI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나오는데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무슨 기업이냐면 한화 엔진이에요. 사명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제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여기도 한번 볼까요? 지금 토비스라는 기업이 작년 말에 포착이 됐거든요. 오늘 토비스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포착이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증시가 좋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을 매매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수익이 아니라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HTS에다가 설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잠시 앵커님 안내 듣고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모든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에도 미리 공략하셔서 실제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로 강한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미리 공략해 보고 싶으시다면 고수라인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인 고수라인 신청하셔서 성공 투자의 확률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AI 관련주죠. 3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26,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손실 폭도 꽤나 있으시고 비중도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40%라는 비중은 좀 부담이 되지만
이제 저점대에서 막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본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AI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비중이죠. 비중이 이제 40%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차트에다가 표시를 좀 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26,300원, 오늘 종가가 26,300원인데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리자면, 지금 잠시만요. 잡아드리자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냐면 31,500원 선에서 우리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1,5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절반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만약에 10%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인데 40%이기 때문에 31,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비중 축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잔량은 좀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릴 경우에는 매수가까지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40% 가까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관점.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서 일단 31,500원에서 절반 비중 축소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본전선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데 직전 고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쉽게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5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5,000원 드리고,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와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마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2,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건 이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거나 이스트 소프트웨어라는 요 이스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2,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는 힘드시겠지만 그때도 절반 손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비중 조절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습니다. AI 관련주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1,5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6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죠. 지난주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15만 2,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비중이 꽤나 있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지난주에 한번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 테슬라 쪽에서 모멘텀이 한번 붙었었죠.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보유예요. 지금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18만 원이면 18만 원에 60%라고 한다면 보유 기간도 길고 지금 비중도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의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18만 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릴 텐데 올라오게 되면
절반 매도입니다. 다만 이게 18만 원까지는 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0% 보유하고 있는데 올라오게 되면 절반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30%만 남겨두시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4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만 원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도 절반 손절입니다. 저는 일단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은 현대차 그룹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에서 모멘텀이 붙으면 무조건은 아니고요. 주가 흐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요 지지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에도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을 줄여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60% 매수하는 것은 사실 기관들도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라기보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정말 우량한 종목들도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던 부분도 있고, 최근 며칠,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받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땐 저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절반 정리하시되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중이 많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수익 전환까지. 근데 일단 비중이 60%니까 올라왔을 때 절반 축소,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좀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오토에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7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미국 최대 암호화폐 아스코가 이번 달 말부터 열리죠. 리가캠 바이오 역시나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도 강세 보였고 오늘도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68,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유죠.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 달 말에 그 아스코가 있죠. 아스코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도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에 아랫골이 길게 달려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가 좀 높네요. 그죠? 제가 7만 5천 원을 좀 표시를 해보자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너무 고점에서 매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뭐 매수가가 좀 높다라고는 하지만 5% 비중이라고 한다면 전 잘하신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지금 리가캠 바이오의 오늘 종가가 68,600원이거든요. 68,600원에서 65,000원대. 요 밴드를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68,000, 오늘 종가에서 65,000원대, 68,600원에서 65,000원대. 요 사이에서 밴드를 잡고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빠지면 지금 5% 보유하고 계신데 5%를 요 68,6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한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10%로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매수가가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7만 1,000원대 뭐 요 정도 가격까지 내려올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익 매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5% 하고요. 목표가는 7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으로 하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올라오면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68,6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서 5%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면 목표가 8만 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제가 6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6만 원.
평단가가 7만 1,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6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선 저는 대응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고요. 추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리고 주가가 바로 올라올 경우도 있고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하셨든 안 하셨든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인 6만 원에서는 한번 잘라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가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는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찜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로 해외 고객사 확장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보여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찜 종목으로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계속해서 공부 같이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종목, 4종목, 5종목 계속해서 수익, 좋은 결과물을 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하시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고수라인에 포착되는 기업들도 많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 내가 좀 고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좌를 빠르게 좀 복구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넉놓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면서도 그렇지만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려왔지만 줄곧 증시가 우상향을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5월 달에 미국에서 지표가 한두 개가 더 나오고 난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된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저는 5월 달, 6월 달도 우리나라 시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어제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식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 종목 교체라든지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계좌를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매매를 하시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매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찜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리뷰했었던 종목들이 거의 전부 다 히든 종목 빼고는 다 찜한 종목에서 나왔었던 기업들입니다. 물론 최고점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200%, 3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0%, 20%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포착드리는 이런 찜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MC넥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모바일 쪽과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붙여줬죠. 그리고 오늘도 애플 쪽에서 애플카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갤럭시 S24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공개가 될 아이폰조 있죠. AI 아이폰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MC넥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전장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고수라인 상단으로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요 MC넥스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업은 동성화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LNG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전에도 고수라인 위로 올라왔다가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이탈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돌아서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주 꼭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동성화인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동성화인텍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보다는 앞서 보여드렸었던 종목, 앞서 말씀드렸었던 MC넥스와 동성화이텍 모두 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는 한 번 정도 분할 매수로 소량만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찜한 종목 같은 경우는 AP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붙고 있어요. 그죠?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AP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있을 이슈를 가지고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AP위성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올해 신규 제품이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판매 단가, 평균 판매 단가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것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도 제대로 한번 밑으로 밀린 적이 없어요.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지금 파란 선이 있으면 손절 라인을 이탈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 종목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있으니까 앵커님 안내 듣고 마지막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 AP위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에이테마가 움직였고요.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중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되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또 한 번 물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오늘은 게임주가 움직였고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TV를 보고 종목을 보고서 공략을 한다면 한 발 늦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의 팁을 좀 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향후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지난주까지 대형주, 중소형주 다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 근데 화장품이 중소형주가 있고 대형주가 있는데 작년에는 중소형주가 좋았고요. 올해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다 좋은데
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 올해에는 해외 수주까지도 늘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중에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 제가 어떤 기업인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앵커님 안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화장품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재, 그 안에서도 화장품 관련주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이 히든 종목 미리 공략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찜 종목인 MC넥스, 자율주행 수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화장품 관련주로 해외 수주 확장 기대감에 수급이 쏠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빠르게 계좌 복구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